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불과 며칠 전 이 3월 19일 그 공포의 현장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하한가 근처까지 밀어버렸던 정말 사망 선고와도 같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재산이 녹아내리는 기분으로 눈물의 손절 버튼을 누르셨다면 오늘의 7만 원을 향한 광기 어린 질주를 보여주는 주가창을 보시면서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7거래일 만에 벌어진 이 가격,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철저히 설계한 역대급 바닥의 세탁이었을까요? 지금 시장은 온통 펄어비스 이야기뿐입니다. 자, 이제 10만 원은 간다라는 광기 섞인 확신, 그러면서 적자 150기업이 말이 되느냐, 공포 섞인 이구심이 6천 원이라는 거대한 거래 대금 속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자, 지금 적자 이 150억이라는 차가운 성적표, 그러면서 1,500억이라는 시설 투자와 앞으로 8월 출시 확정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덮여버린 이런 미친 장세, 여러분들이 벌인 그 피해와 같은 물량이 어떻게 이 4조라는 괴물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 그 추악하고도 짜릿한 수급의 진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3월 19일 날 발생했던 이 기만적인 하한가의 실체부터 아주 잔인할 정도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날 하루만 1,300만 주가 터지면서 모든 기술적 지지선을 파괴하는 그런 끔찍한 날이 나왔습니다. 차트는 완전히 망가졌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출시 지연 악재가 터진 것이라면서 매도를 부추겼다는 거죠. 하지만 수급 데이터를 보시면 전혀 다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날 터진 이 1,300만 주의 거래량, 단순하게 우리가 패닉셀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이 자신들의 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항복 물량을 유도해낸, 그러니까 마지막 바닥 청소였다는 거죠. 지난 3년간 계속 펄어비스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건 출시 지연이라는 불확실성이란 망령이었고, 그 틈을 타서 공매도 세력들은 이 산더미 같은 물량을 위에서 찍어 눌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3월 19일 폭락 이후에 단 일주일 만에 주가가 70% 넘게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미친 듯한 레이스 속에서 지금 신용 잔고율을 좀 보시면 그동안 이 2%대를 유지했던 것이 이제는 1.91%로 역주행하면서 오히려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개인들은 지금 이 기적 같은 상승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됐거나 아니면 본전 근처에서 겁을 질려 물량을 뺏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주체는 펄어비스가 너무 좋아서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사고 있는 겁니다. 외인들의 투자들은 지난 일주일간 시장에서 180만 주 이상 지금 진공청소기처럼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이건 전략적 매집이 아닙니다. 주가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 급등을 하자마자 공매도를 쳤던 자금들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격 불문을 하고 주식을 대사해야만 했던 역대급 숏스퀴즈가 펼쳐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외인들 창고에서 들어오는 이 수조 원의 자금은 지금 펄어비스 이런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공포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기름을 부은 것이 지금 3월 25일 날 무엇이 터졌습니까? 바로 1,500억이라는 시설 투자 공시와 함께 앞으로 8월 25일 붉은 사막 글로벌 동시 출시 보도라는 정교한 타이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손실 150억을 기록 중인 적자 기업이 자기 자본의 무려 22%가 넘는 1,500억을 단순하게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것은 시장에서 이번에는 진짜 출시를 할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시가 뜨자마자 지금 쏙커버링이 광기 어린 숏스퀴즈로 변하면서 동안 이 121선 4만원 초반대의 가격에서 껌값처럼 돌파하면서 모든
이평선을 V자꼴로 펼쳐버리는 V자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전형적인 모습을 완성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광기 앞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이 72,000원이라는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72,000원 자리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펄어비스 주주분들이 절망에서 밀어넣었던 불신의 벽이자 가장 두터운 악성 매물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역사적 저항의 임계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보여주면 위로는 매물이 전혀 없는 블루스카이 영역이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외인들의 쇼커버링이 단 1%라도 둔화가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들고 있는 이 6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은 언제든 역대급 투매 물량으로 돌변을 하면서 바로 이 3월 19일의 공포를 재현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무서무시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적자가 150억입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지금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8월에 벌어들이는 약속된 승리에 모든 판돈을 걸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력은 바로 이 8월의 환상을 믿기로 해서 여러분들을 이 7만원 근처, 이 7만원 근처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물량을 잔인하게 뺏긴 개인들 고점에서 다시 불나방처럼 뛰어들면서 세력이 엑시트를 도와주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곧 있으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 고리를 우리가 오늘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영화 같은 상승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장 비싼 값을 치러주는 희생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상승지를 데이터로서 다시 한번 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홀싹 전체를 빨아들이는 이 비정상적인 쏠림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올라탄 누군가에게는 다시 3년을 기다려야 되는 흉터로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2,000원이라는 저항선을 앞에 두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순수 매수인지 아니면 숏스퀴즈의 마지막 불꽃인지 우리는 그 숨소리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미 이해가 되셨겠지만 실전에서는 지금 이런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숨을 막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6만원 후반대 여기서 지금이라도 안 타면 우리가 10만원을 놓친다라면서 매수 버튼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숏스퀴즈의 화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순간 주가는 단 5분 만에 마이너스 10%를 찍히는 무자비한 변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구경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72,000원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역사 고점 매수에서 공포의 추격 매수를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나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닙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외인들의 매수 강도가 얼마만큼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매도 상한 수량이 어느 시점에서 좀 멈추는지 그 실시간적인 수급의 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상만 보고 대응 가능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숏스퀴즈 장세는 우리가 타이밍이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익절하고 어디에서 눌림목을 잡을지 실전 기준이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거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뭐 구독 또는 뭐 사막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3월 19일에 대한 하한가를 트라우마를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대응 시나리오와 함께 실시간적인 타점의 기준들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인 자리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펄어비스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붉은 사막 이거 하나만 집중하셔가지고 펄어비스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그동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이라는 것을 잡아왔고 어떤 식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올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만 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펄어비스 단순하게 차트만 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급등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은 절대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이유는요. 내러티브의 전환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50억 적자라는 과거의 숫자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있죠. 대신 붉은 사마귀 500만 장이라는 판매라는 강력한 미래의 가치에 모든 걸 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요. 현재 실적으로 절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8월에 출시될 신작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순간 지금의 고평가 논란은 단숨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8월에 이런 출시가 단 일주일이라도 다시 밀린다는 기사가 나오는 순간 지금 이런 광기 어린 상승 역대급 폭락으로 다시 한번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회사를 볼 때 뉴스가 좋다.
이런 감상보다도요, 앞으로 1,500억이라는 시설 투자가 실제 개발 현장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틱한 이런 V자 복구가 약속된 승리의 시작인가, 아니면 역대급 설거지를 위한 화려한 불꽃쇼인지 우리는 끝까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퍼러비스는 이제 불신의 영역을 지나 광신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광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뉴스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숫자와 수급의 의도를 날카롭게 보셔야지만 우리의 계좌를 좀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뉴스라는 환상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3월 19일 날 흉터와 함께 이 숏스퀴즈라는 현실만 믿으시면서 지독한 변동성을 살아남으셔야지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 제 박 선생이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가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는 만큼 버너비스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 저와 함께 대응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또는 사막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